자, 이제 함수 좀 잘 파악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그러면 합성함수,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요, 함수도 어려운데, 함수를 합성시키래요, 여러분. 엄청, 그죠? 어렵겠죠? 자, 근데 좀 이제 쉽게 한번 가볼게요. 합성을 시키는 겁니다. 즉, f라는 함수가요, f라는 함수가 x에서 y를 선택하는 함수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f라는 함수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그죠? 대응하는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x라고 한번 해보면 이 x가 대응하는 함수값들을 fx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가 누굴 선택해요? fx를 선택합니다. 그죠? 근데요, 새로운 함수 g라는 함수가 있는데 g는 y에서 z로의 함수래요. 그죠? f는 x에서 y로의 함수고 y는 g라는 함수는 y에서 z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y의 이 원소가 z의 어떤 특정한 함수값에 대응이 되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얘 함수값을 썼을 때 이렇게 f라고 썼듯이 얘는 g라고 써야 되잖아요. g 안에 누가 대응되죠? fx가 대응되는 요런, 그죠? 함수값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 두 함수가 합성이 됐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x가 선택한 녀석이 누굴까요? 그죠? g의 fx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두 함수가 합성됐다라고 해서 합성함수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똑같이 이렇게 나타냅니다. gfx. 근데 이거 귀찮으니까요. 그죠? 우리가 합성시킬 때는 기호로 G 쓰고 F 쓰고 거기다 똥을 하나 씁니다. G똥 F예요. G똥 F. 그냥 이거 읽을 때 그랬지 G 도트인데 원래 G똥 F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 프랑스어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보세요. Y는 그죠? Y는 G똥 FX라는 요 합성 함수는요. 결과적으로 g라는 함수 안에 fx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그럼 결국 순서는요. f가 먼저 합성돼서 g가 합성되는 거예요. 결국 합성함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수값 fx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fx를 어디다 집어넣자? g라는 함수에 집어넣자. 따라서 이렇게 쓰되 찾을 때는 순서가 이렇게 순서로 갑니다. f를 먼저 함수값을 구해서 g를 가자. 이게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질 들어가기 전에 좀 이해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합성을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시켜봅시다. 자, 예를 들면 여기에 1, 2, 3이 있고요. 여기에 A, B, C가 있어요. 1이 A를 선택하고 2는 C 선택하고 3은 B를 선택하는데요. 여기에 X, Y, Z가 있다고 칩시다. 그때 A는 Z를 선택하고 B는 X를 선택하고 C는 Y를 선택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요. 나는 어떤 거 구할 거냐면 G에 F3을 집어넣으래요. 요 개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냥 쓰면 G똥 F의 3값 한번 찾아볼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F3을 찾아서 G 함수에 대입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순서로 간다 그랬죠. F3을 찾아서 G, F3값 찾아봐. 이렇게 방향이 거꾸로 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F3은 누구예요? B죠. 그죠? 얘가 B예요, 이제. 아, GB구나. 그죠? 그럼 B는 누가 선택돼요? X 선택하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합성은요, 그죠? 합성은 결국 3이, 그죠? 3이 fx, 즉 B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 x로 간다. 결국 f3, 합성시킨 요 3은 무슨 값과 똑같다? x 값과 똑같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합성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합성함수를 찾을 때는 요 기호가 뭔지, 어떤 순서로 찾아야 되는지 요거 한번 이해해 주시면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 너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함수 f, g, h를 합성시킬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연산에서 덧셈의 교환 법칙, 곱셈의 교환 법칙 많이 배웠죠? 그때 사실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가 있고 안 성립할 때가 있잖아요. 뺄셈 같은 경우는 성립하지 않죠. 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성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즉, G동 F랑요, 그 다음에 F동 G요. 얘는 결과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는요, G 안에 뭘 집어넣은 거죠? fx 집어넣은 거고요. 얘는요, F 안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gx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같을까요? 결국? 절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EX. fx를 x 플러스 5라고 하고요. gx를 우리는 x제곱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얘를 한번 구해볼게요. f동 g요. 자, g 안에 뭘 집어넣어라? fx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요 g 안에 얘가 여기 요 x 안에 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이 fx가 x 플러스 5니까요. 요렇게 합성을 먼저 요 fx 자리에 x 플러스 5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 하래요? 제곱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5의 제곱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요 녀석은 얘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f 자리에 gx 집어넣어 볼게. 보죠? 그러면 우리는 알다시피 얘가 x제곱으로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 x가 요 x랑 같이 움직이니까 결국 얘는 x제곱 플러스 5가 나옵니다. 어때요?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따라서 여러분들 그 합성은요. 교환 법칙이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교환 법칙 말고 우리가 또 유명한 법칙 뭐가 있죠? 결합 법칙 있죠, 여러분. 결합 법칙 한번 해볼게요. hx라는 녀석을 뭐로 할까요, 여러분? 마이너스 x 좀 쉽게 할까요? 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결합 법칙은요, 어떤 거냐면요, 요거예요. F동, G동, H를 쓸 때요. 이렇게 쓸 때요. 얘를 먼저 결합해서 얘를 하는 거 하고요. G동 H를 결합해서 F에 넣는 거 하고요. 그죠? 이 법칙이 사실은 결합 법칙이고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결합 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G동 F, 아까 했지만, G동 F 한번, F동 G죠. F동 G 한번 해볼게요. F동 G라는 녀석을 아까 했는데 괜히 지웠네요, 여러분. F동 G는요, 여기 안에 얘를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얼마였어요? 5였어요. 그죠? 얘는 X제곱 플러스 5였어요. 그 안에 뭘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hx 함수 집어넣으라는 얘기거든요. 즉, F동 G에다가요, 여기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건데요. 여러분들 F동 G가 아까 뭐 나왔죠? G라는 함수는 x제곱 플러스 5가 나왔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럼 결국 요 x가 여기 x랑 똑같이 가니까요. 그죠? 요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그대로 쏙 집어넣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를 먼저 합성시켜서 hx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순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게 나왔고요. 나중에 얘는 암산으로 한번 계산해 볼 거고요.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G동 H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G동 H를 만드니까 G 안에 뭘 집어넣는 거죠? 그죠? G 안에 hx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그죠? G 안에 hx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얘 들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그죠? 그러면 요 녀석은 f 안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5가 나서 어때요? 결과적으로 같은 거 보이십니까? 그죠?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뭐는 성립한다?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꼭 알아두시길 바라요. 근데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모든 함수들 중에서 하나라도 예외가 생기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교합 법칙이 성립하는 합성함수도 있을 것이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합성함수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 명제의 참거짓 구분할 때 거짓은 하나라도 예외가 생기면 거짓이 명제라고 했듯이 얘도 성립하는 것도 있고 성립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 항상 성립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우리가 항등함수를 배웠습니다. 항등함수 우리가 i로 나타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항등함수, 이 항등함수 개념 꼭 필요해요. f의 i, 항등함수를 우리가, 그죠? 합성시키잖아요? 그러면 알다시피 ix는 그냥 자기 자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항등함수는 x를 넣으면 x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얘는 fx예요. 맞죠? 그 다음에 i하고 f를 합성시킬 때 얘도 i 안에 fx를 집어넣는 건데 알다시피 얘가 들어가면 누가 나와요? 자기 자신 fx 나오는 게 항등함수의 특징 아니에요? 들어간 게 바로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같죠? 항등함수는요, 결합법칙도 성립하고 교환법칙도 성립하는 무적의 i입니다. 그죠? 항등함수는, 그죠? 이렇게 무조건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거 꼭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역함수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항등함수의 성질, 요걸 가지고 문제를 많이 푸니까요.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그럼 역함수 한번 가볼게요. 자, 합성은 이거거든요. 역은 뭔지 한번 볼읍시다.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명제에서의 역도 가정과 결론을 뒤집히는 게 역이었잖아요. 역은 수학에서 얘기하면 거슬 역이에요. 뒤집다. 그죠? 따라서 함수를 뒤집는 거죠. 원래 함수가요, x에서 y로의 함수였잖아요. x가 y를 선택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면 y가 누굴 선택하는 거죠? 그쵸? x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수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역함수라고 하고요. 역함수라고 하고요. 따라서 역함수를 표시할 때는 얘가 f라는 함수였다면 역함수는 f 인버스라고 얘기합니다. 인버스. 됐습니까? 읽을 때 f 인버스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래는 x가 y를 선택해서 x가 fx가 됐잖아요. 맞죠? 그죠? 이제는 누가? y가 x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f 인버스라고 하기 때문에 자, 이거 기억보세요. 원래 함수가 x가 y를 선택하는데 거꾸로 인버스라는 함수는 y가 누굴 선택하자? x를 선택하자. 그죠? 사실 우리가 함수식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제대로 된 함수식은. 근데 얘가 뒤집히면서 여기에 y가 오고 여기에 x가 오는 거거든요. 대신 얘는 뒤집힌 함수다라고 해서 f 인버스를 써주는 이유입니다. 이 개념이에요. 그죠? y가 누굴 선택하자? x를 선택하자. 이게 바로 인버스 함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가요. 함수의 뜻 아시죠? x에서 y로의 함수는 x가 무조건 화살표가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가거나 두 개가 나가면 역함수, 그 함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 2, 3이 있고요. a, b, c가 있는데요. 자, 봐봐요. 얘가 f라는 함수예요. x가 y를 선택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때 1이 a를 선택하고 2가 c를 선택하고 3도 c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얘는 함수는 맞아요. 근데 역함수를 한번 볼게요. 역함수는요, 얘가 x에, 얘가 정의역이어야 돼요. 그죠? 정의역이어야 돼요. 그럼 역함수는 얘가 이렇게 나가고요. 얘는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럼 얘도 몇 개가 나가요, 이렇게? 2개가 나갑니다. 그럼 따라서 얘는 역함수라고 얘기해요. 역함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b도 안 나갔잖아, 화살표가. 얘는 또 쌍으로 나갔네. 따라서 얘는 함수이지만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역함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안 나갔고 쌍으로 2개가 나갔습니다. 그럼 얘가 나간다고 칩시다. 그죠? 얘가 나간다고 칩시다.
1, 2, 3, A, B, C. 그럼 B가 나갔다고 쳐. 얘도 얘를 선택하고 얘가 얘를 선택하고 그죠? 결국 얘가 그죠? 3이 누구 선택했다고 할까? 몰라요. 여기 B가 선택 누가 해야 되는데 그죠? 3이 B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죠? 그럼 볼게요. 얘 우리 무슨 함수라고 얘기해요? 1대1 대응 함수라고 얘기하죠. 그럼 1대1 대응 말고 또 하나 남겨놓을까? 그죠? 이렇게 B 하나 남겨놓으면 얘는 1대1 함수 맞죠? 그죠? 근데 보니까 얘 함수값 존재해요? 얘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함수는 맞지만 역함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얘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즉 얘 무슨 함수라고 했죠? 1대1 대응 함수라고 했죠. 됐습니까? 1대1 대응 함수잖아요. 함수가 서로 다 다르고요. 공역과 치역이 같고요. 결국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원래 fx라는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여야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1대1 대응일 때, 즉 원래 함수 f 자체가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 얘 존재하니까 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제? 자, 얘가 원래 f라는 함수인데요. f 인버스 함수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f1 값이 누굴 선택했죠? a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f 인버스 a는 누굴 선택해요? 1을 선택하죠? 결국 요 개념이에요, 여러분. 얘랑 얘랑 뭐 해줬어요? 뒤집어진 거 보여요? x하고 y가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이거 꼭 개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거예요. f 인버스 b가 a래 라고 하면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fa는 b구나 요거 찾으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얘가 주어져도 인버스 함수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뒤집히는 거. 그래서 요거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역함수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fx 찾을 수 있는 방법에서 얘 많이 사용하니까요. 요 개념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역함수는 당연히 어떻게 구하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는 다 뭐라고 했어요? 다. 그죠? 1차 함수는 다 1대1 대응하는 함수라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x에 대해서 등식 변형합니다. x는 뭐?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럼 x 이쪽으로 이항하고요. 그죠? 그 y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x에 대해서 등식 변형했으니까 우리가 함수를 만들려면 x를 자리에 y 집어넣고 y 자리에 x 집어넣어가지고 대칭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y가 되고요. 얘가 x가 돼서요. 이렇게 역함수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로 표시하면요. 그죠? 원래 y는 fx가 있잖아요. 그죠? y는 fx가 있는데 얘를 x에 대해서 등식 변형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x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나중에 x, y를 서로 바꿔치기 하면요. 그죠? 이 x, y가 바꿔치기 하면 인버스 함수가 쫙 예쁘게 나옵니다. 이것도 많이 쓰니까요. 역함수 구하는 거 꼭 해보셔야 되고요. 단, 이제 만약에 얘는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지만요. 정의역의 범위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의역이 원래 함수에서의 치역이라는 y의 값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치역이 역함수에서는 뭘로 변한다? 정의역의 범위로 구하기 때문에 꼭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범위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y 값의 범위를 구해서 x 값의 범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됐죠, 이제? 자, 그러면 폭국적으로 우리가 그죠?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제 역함수 성질 한 번만 더 들어갈게요. 함수 성질도 있었으니까요. 자, 역함수 성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 존재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인버스는 y가 x를 선택하는 거고요. 자, 보세요. f를 인버스 시켰어. 자, 1, 2, 3, a, b, c 이렇게 있는데요. 그죠? 얘가 f라는 함수잖아요. 자, f 인버스를 시켰어. 그죠? 요렇게 갈게요. 그죠? 그럼 f 인버스를 시키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얘를 선택하고 얘는 얘를 선택하죠.
근데 다시 인버스를 시킬래요. 그럼 다시 인버스 시키면 이제 또 방향이 거꾸로 가는 거잖아. 얘가 얘를 선택하고 얘가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는구나. 어때요? 원래 함수랑 같아지죠? 따라서 인버스의 인버스는 자기 자신과 같다. 이것도 많이 쓰죠. 됐습니까? 자, 또 볼게요. F 인버스와 F를 한번 합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합성시키니까요. F 인버스 fx를 집어넣는 거죠. 근데 얘는 x값이에요, y값이에요, 함수값은? 그죠? y값이죠? 그럼 y를 대입하면 당연히 뭐 나와요? 그죠? x 나오죠. x가 y를 선택하면 인버스는 y가 x를 선택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즉 얘는 x로 나오니까요. 어머! x로 대입했더니, 그치? x를 대입했더니 뭐가 나왔어? 자기 자신이 나왔죠.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죠? 그죠?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F 인버스 F는 X가 나와서, 그죠? X를 대입했더니 X가 나왔네? 항등함수. 그죠? 그럼 다시, 이제는 교환법칙 성립하나 한번 볼게요. F 동 F 인버스예요. 원래 교환법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 유일하게 I, 항등함수만 교환법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Y값을 한번 대입해봐야 뭔가 풀릴 것 같아요. 자, F 안에 F 인버스 Y를 집어넣게 되면요. 그죠? 얘는 뭘로 나와요? fx 나오죠? 얘는 x잖아요. 그래서 얘는 y값이 나옵니다. fx를 y라고 하잖아요. y를 집어넣었더니 y가 나왔네. 오, 얘도 항등함수구나. 어때요? 그죠? 뭐든지 다 무슨 함수? 항등함수. 따라서 f 인버스 동 f나, 그죠? 그 다음에 f 동 f 인버스나 다 뭐가 나온다? 항등함수 나오는 거. 역함수와 자기 자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해요. 2번이요. 엄청 중요해요. 요게 2번의 그죠? 결론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좋아, 역함수. 요게 가야 돼요, 여러분. 역함수는 당연히 뭐가 나온다? 항등. 자, 요 개념으로 풀 거예요. 맞죠? 갈게요. 자, G동 F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요 함수의 그러면 역함수는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알다시피 자기 자신과 자기 전수의 역함수는 뭐가 나온다고 했어? I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의, 그죠? 얘의 역함수를 찾으려면 얘와 얘의 인버스를 합성시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I가 나와야 된다. 이거 보이죠? 그죠? F와 F 인버스를 합성시켜야 I가 나. 그 한번 성립하니까 이거 써도 돼요. 그죠? 이게 재밌다, 여러분. 얘가 성립할 때 얘는 뭐랑 똑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얘네들, 그죠? 이 함수가 다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함수가. F도 존재하고 G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가정이면 이 역함수가 존재하잖아요. 자,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해야 되냐면요. 얘를 없애줘야 돼요. 그 없애주는 방법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니까 양변의 G의 인버스를 합성시켜주는데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잖아요. 얘는 요 앞에다가 합성시켰으니까 얘도 요 앞에다가 G를 합성시켜줘야 됩니다. G 인버스. 똑같이 위치가 똑같아야 돼요. 교환법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럼 결합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얘를 먼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합법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I가 되면서 I는 자기 자신 무조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F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I는 어차피 합성시켜봤자 의미 없으니까 G 인버스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없애버려야 되죠, 이제? 그죠? F를 없애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또 앞에다가 뭘 합성시키는 거예요? F 인버스를 합성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똑같은 위치죠? 그럼 또 얘가 없어지면서 결국 G동 F의 인버스만 남게 되고요. 결국 얘는 F 인버스, G 인버스의 합성과 어떻다? 같다. 자, 보이시죠? 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죠? 약간, 그죠? 위치가 바뀌었죠? 위치 바뀌었죠? 그러면서 인버스 분배됐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역함수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됐죠? 이제 공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함수 성질 다 끝났고요. 그렇다면 이제 역함수라는 녀석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역함수의 정의가 F라는 함수가 그죠?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대응할 때 우리는 얘를 Y는 FX라고 만들었고요. 역함수는 Y가 누굴 선택하는 거예요? X가 선택해서 X는 F 인버스 Y라고 했습니다. 자, 어때요? XY가 뒤바뀌었죠. 그죠? 나중에 얘를 X에 대해서 등식 변형한 다음에, 그죠? XY 바꿨잖아요. 자, 우리 여기서 대칭성을 알 수 있어요. X자리, X, Y라는 녀석이 Y, X가 되면 얘 대칭이었었어요. 뭐 대칭이었죠? 뭐 대칭? 그죠? Y는 X 대칭이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fx라는 함수하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함수 있잖아요. 요 인버스 함수는 뭐의 대칭이다? y는 x의 대칭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나중에 얘를 x에 대해서 뒤집 변형해서 x자리에 y 집어넣어 주고 y자리에 x 집어넣어 줬잖아요. 그럼 결국 그 원래 함수와 인버스의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디에다가 활용하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요, 이걸 찾고 싶어요. 이게 y는 fx 직선이거든요. 그럼 나는요,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요 서로 역함수 관계죠? 얘의 교점을 찾고 싶어요.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요거 19하고 요거 19에서 또 연립방식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가 그래프만 이해하면. 자, 그래프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y는 x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요, 얘의 원래 함수 그래프는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y는 x 대칭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y는 f 인버스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교점 어디 생기죠, 여러분? 여기 생기죠. 얘가 교점 아니에요? 그럼 이 교점은요, 굳이 얘를 구하지 않아도 얘네 두 개의 교점과 일치하죠. 그럼 결국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해봐라고 하면 굳이 이 식을 구하지 않아도 이 녀석과 y는 x 사이의 교점도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인버스식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또는 인버스가 나와도 얘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y는 x라는 직선을 이용해서 교점을 구하자.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꼭 파악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그래프 자체도. 그리고 교점 구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꼭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들어갈 건데요. 절대값은 이제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풀어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사실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거든요. 이 그래프를 그리래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그 중간고사 1학기 때 뭘 배웠냐면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때 무조건 뭘 나눠라? 구간을 나누라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제 구간을 좀 편하게 나누기 위해서 요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거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얘는 구간을 나눌 때 얘도 나눠야 되고 얘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눴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뭐 해보면 되지. 자,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하고요. 두 번째 0 여기다 넣어줄게요. 크거나 같다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넣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자, 둘 다 음수로 나오니까요. 얘도 음수, 얘도 음수니까 음수가 빠져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얘는 양수지만 얘는 음수지 않나요? 그래서 얘는 양수로 나오고 얘는 음수로 나오니까요. 상수함수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y는 2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양수니까 y는 2x-2로 나눠서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봅니다.
그래프는요, 우리가 이제 정의역을 배웠기 때문에 요 구간이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사실 그래프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죠? x절편 1이잖아요. 요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요런 식으로. 아이고. 요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아이고. 요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기 x절편 1입니다. 근데 나는 얘를 어디 살려야 되냐면 0보다 작은 쪽. 그 여기가 x가 0이잖아요.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쪽을 살려야 되니까 이쪽만 되는 거죠. 여기는 되지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여기는 싹싹싹 지워줘야 되죠. 자, 그런 다음에 0부터 2까지 무슨 함수죠? y는 2라는 함수니까 무슨 축에 평행하게? 그죠?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2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에 그려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요. 그대로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2를 지납니다. 여기다 1을 넣으세요. 2,2 지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보이십니까? 얘 그래프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구간 나눠서 그리셔야 되는데 팁 하나 드릴게요. 절대값이 두 개면요. 구간이 몇 구간으로 나누죠?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그때는 이렇게 평평한 상수함수가 하나 나옵니다. 그죠? 근데 구간이 한 개, 절대값이 이게 짝수개가 아니라 홀수개잖아요. 그럼 구간이 두 개로 나뉘어지죠. 그거는요, 뾰족점이 있어요. 자, 어떤 뾰족점이냐면요, 이거 좀 기억하고 계세요. 이건 이렇게 지울게요. 얘가 요 그래프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 그래프 그릴 거야. 그러면 얘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x로 나오고 x가 0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x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간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양수인 쪽은 이렇게 나오고 음수인 쪽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어때요? 뾰족점 나오죠. 얘는 구간이 3개는 평평한 거. 얘는 구간이 그죠? 2개니까 뾰족한 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꼭 알아놓으세요. 절대값이 짝수개면요, 평평한 곳이 나오고요. 절대값이 홀수개, 즉 한 개, 3개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뾰족한 점이 나와서 최저값이 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뾰족하게. 그죠? 그래서 이거 꼭 팁으로 좀 알아놓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대값 말고요, 구간을 만드는 절대값 말고요, 이제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절대값이 통째로 들어가는 거, 또는 x만 들어가는 거, y만 들어가는 거, 이런 그래프예요. 즉 어떤 그래프냐면 이거예요. y는 요런 꼴, 요런 꼴, y 들어봤죠? 그죠? y는 통째로 절대값 씌운 거 하나. 두 번째는요, 뭐만 씌운 거? x에만 절대값 씌운 거.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y에만 절대값 씌운 거.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둘 다 씌운 거. 빠르게 그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걸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선행학습, 후행학습이죠. 예전 배웠던 거 복습. 자, 뭐였냐면 아까는 y는 x 대칭처럼 점대칭을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a, b가 있는데 얘를 x축 대칭 시키면 뭐의 부호가 반대였죠? 그렇죠. y의 부호가 반대였죠? 자, 그 다음에 얘를 y축 대칭 시키면 뭐의 부호가 반대죠? x의 부호가 반대가 되고요. 원점 대칭 시키면 둘 다 부호가 어떻게 됐죠? 반대였어요. 요거 기억하고 계세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이 요거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y는 fx의 그래프를 하나 던져줄게요, 여러분. 요 그래프가요, 요런 형태로 된다고 합시다. 어떤 형태일까? 요런 형태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게 y는 fx거든요. 그럼 첫 번째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는요, 어떠한 형태를 띄고 있어야 되냐면요, 얘가 몽땅 절대값이 있어요. 몽땅 절대값이 있어요. y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유일하게 살려요. 얘는 유일하게 살리는 그래프예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요. fx 자체가 양수인 그래프, 즉 y 값이 양수인 그래프는 그죠? 그대로 그립니다. 그럼 양심부 이쪽이죠. 여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요. y가 음수인 부분 있잖아요. 이 fx가 음수인 부분. 그죠? y가 음수인 부분은 x축 대칭 시켜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얘 살렸어요. 얘 살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y는 fx의 절대값 그래프입니다. 그죠? 얘는 무슨 축 대칭 시켜라? x축 대칭 시켜라. 이게 바로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죠? 유일하게 살렸어요. 왜? 유일하게 살렸다는 이 표현은요, 나머지는 다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버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2번입니다. 2번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요, 절대값 x에만 들어가 있는 거. 자, 그러면 x가 양수인 부분은 그죠? 살려요. 자, 볼게요. 얘가요, 원래 그래프가 이거잖아요. x가 0보다 커나 같은 부분은 이 부분이죠. 1사분면과 4사분면이에요. 여기는 살려요. 그리고 얘를 죽여. 아까랑 다르죠. 얘는 얘를 대칭시켜서 살렸잖아요. 얘를 죽여. 그러면 x가 음수인 부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x 음수인 부분 있죠. 이 음수인 부분은 x가 마이너스 x로 변하죠. 자, x 좌표가 변하는 건 무슨 대칭 시키는 거죠? y축 대칭 시키는 겁니다. 결국 x 요 그래프를요, 요 그래프를 얘를 살려서 얘를 무슨 축 대칭 시켜라? y축 대칭 시키는 겁니다. x의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x로 나오잖아요. x가 음수면. 그럼 x가 음수인 부분은 얘를 무슨 축 대칭 시켜라? y축 대칭 시켜라. 결국은 여기 밑에 있는 이 그래프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버려진 거죠. 그죠? 얘처럼 살리지 못했어요. 버려진 겁니다. 얘만 유일하게 살아남으라고 했죠. 그럼 개념입니다. 자, 절대값 x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요, x가 양수인 부분 살려서 x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y축 대칭.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럼 이쪽에다 그릴게요. 그죠? 이쪽에다가 3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3번은요, 그죠? 3번은 절대값 y예요. 그럼 이제 똑같아요. y가 양수인 부분은 살리고, 그죠? 자, 그럼 y가 양수인 부분은 어디냐면요, 위쪽에 있는 거, 1, 4분의 2, 4분의 있는 거, 얘는 살리는 거예요. 얘는 살려서, 맞아요? 대신 나중에 y가 얘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잖아요. 그럼 아까 말했죠? y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대칭은 무슨 축 대칭? 그쵸? x축 대칭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x축 대칭 시켜야 되니까 요렇게 가는 거예요. 아까 여기가 1이었으니까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보이죠? 한번 가면 돼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둘 다 있을 때예요. 둘 다. 이제 이 그래프 숙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그래프 살짝 지어서 요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요거. 네 번째는요, 요거예요. y도 절대값이 있고 x에도 절대값이 있죠. 그러면요, 둘 다 양수인 녀석 살려요. 몇 사분면에 그려져 있죠? 그렇죠. 1사분면이죠. 아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래프였냐면 이런 그래프였어요. 그럼 1사분면의 그래프잖아요. 1사분면 그래프를 살려서요. 살립니다. 그냥 필요 없어요. 또 지워져야 돼요. 버려져야 되죠. 버려져요. 그럼 얘를 각각 갑니다. x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절대값 원리에 의해서. 그죠? 여기. 그죠? 그럼 얘를 무슨 대칭 시켜라? 그죠? x의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얘를 x의 부호가 반대잖아요. x의 부호가 반대는 무슨 대칭? 그렇죠. y축 대칭.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 y의 부호가 반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y의 부호가 반대면 얘를 무슨 대칭 시켜야 되죠? 그렇죠. 원점 대칭. 둘 다 부호가 반대일 수 있죠? 그러면 둘 다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건 얘를 원점 대칭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있을 때는요, 이거예요. 일사분면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개념, 얘만 살려서 X축 대칭 시킨다는 거, 위로 올려야 모든 Y값들이 다 양수가 되잖아요. 얘만 살리고요. 나머지는 그 절대값이 양수인 부분만 살려서 대칭시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4번입니다. 자, 514번 보시면요. 합성을 시킬 건데요. 자, 얘는 합성식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합성값만 만들면 돼요. F 안에 G-1을 대입하는 건데요. 그죠? 그리고 얘는 G 안에 F 이 값을, 그죠? 대응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G-1값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G-1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얘는 F 이 값이 필요한데요. 이 값은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잖아요. 2는. 그래서 4 값이 나옵니다. 그럼 F-3 값은 여기에 들어가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10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G4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16 빼기 4가 돼서 16 빼기 4는 1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바로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518번은요. fx하고 gx인데요. 자, f동 g와 g동 f가 성립한대요. 교환법칙 성립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요. 얘는 합성시켜서 만들게요. f동 g. 그럼 f 안에 gx 함수를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바로 집어넣을게요. 그죠? 얘랑 g 안에 fx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요거요. 그죠? 그러면 요 x 안에 여기다가 우리는 합성시켜야 되니까요. 얘는 a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고요. 얘는 g에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식을 대입할 때는 괄호 쳐서 대입해 버릇해야 틀림이 없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이 돼서요. 그죠? 여기 상수항으로 우리는 개수 비교로 항등식을 들어갈 수가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니까요. 마이너스 4 되죠. 그래서 a는 2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2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21번은요. 요 나와 있죠. 얘고요, 얘고요. 그때 a, b, c 값을 구해봐 라고 하는 문제네요. 그죠? 일단 F2는 3이라는 걸 이용해서 A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2 더하기 A가 3이니까 A는 이렇게 1이 나와서 얘가 1값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합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F 안에 GX를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GX 함수는 BX 플러스 C고요. 얘를 합성시키니까 요 X 더하기 A잖아요. BX 더하기 C에다가 그대로 모든 X를 집어넣고요. A 값이 1이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요 녀석이 4x-2랑 같아야 되니까 B는 4가 되겠네요. 그리고 C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니까요. C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A 값 나와 있으니까 A, B, C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HX 한번 구해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자, HX를 구하면요. fx, gx가 다 나왔는데, 여러분, hx를 구하기 위해서, 그죠? 얘는 g 안에 hx를 집어넣어 줄 거거든요. 그게 fx랑 어떻다? 같다라는 식이니까, fx를 여기다 그대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 hx가 함성시키는 거니까, 이 hx-3이 얘랑 같게 되고요.
얘 마이너스 3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hx라는 녀석은 2로 약분하면 x제곱 플러스 2가 돼서 이렇게 우리는 함수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 1, 2, 3, 4 한번 가볼까요? 1, 2, 3, 4. 자, fx 함수를 그려보면 a 값이 1, 2, 3, 4고요. a에서 a로의 함수니까요. 자, x가 1일 때 함수 값은 4입니다. 나머지는 x 빼기 1이니까요. 2는 1이 되고요. 3은 2가 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4는 뭐가 될까요? 3이 되겠네요. 이런 식의 함수입니다. 자, 그럼 요거 많이 봤죠? 합성시키라는 얘기입니다. F52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계속 합성시키면 돼요. F52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합성을 한번 시키면 F2 값은 뭐가 돼요? 1이 되죠. 얘는 인버스. 첫 번째 합성시킨 값입니다. F2는 뭐가 된다? 1이 되잖아요. 그러면 F2는 뭐가 되냐면요. 앞에 나왔던 1을 다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원리에 의해서. 그죠? 그럼 1이 또 누굴 선택해요? 4를 선택하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또 세 번째 합성값은 4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뭘로 가요? 그죠? 3으로 갑니다. 그럼 또 3을 집어넣어주니까 뭘로 가요? 2로 가죠. 또 2를 집어넣으니까 또 뭘로 가요? 1로 가요. 자, 반복되는 거 보여요? 1, 4, 3, 2. 또 1, 4, 3, 2. 계속 반복되죠. 뭐가 반복되냐면 1, 4, 3, 2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죠? 1, 4, 3, 2가 계속 반복돼요. 자, 그럼 50번 반복해야 되니까 1, 4, 3, 2 4개씩 반복되니까 50을 뭘로 나눠요? 내분법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럼 4, 1은 4, 4, 2 파니까 몇 개 남아요? 2번이 2개가 남죠? 그럼 얘가 12개가 묶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4가 정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합성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죠? 53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